자, 달톤의 부분압력 법칙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달톤의 부분압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용기 속의 기체 혼합물이 가하는 전체 압력은 각각의 기체가 홀로 있을 때 가하는 압력들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전체 압력은 각 1, 2, 3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각 기체가 이상적으로 거동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각 기체가 모두 이상 기체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1은 V분의 N1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P2는 V분의 N2RT 이렇게, P3는 V분의 N3RT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은 전체 압력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전부 다 전환시킨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 몰수의 합 곱하기 V분의 R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상기체 혼합물에 대해서 이때 중요한 것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기체 혼합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입자 전체의 개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류나 조성이 아니라 입자의 전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상기체의 압력은 분자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교과서 21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각 기체의 입자 부피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기체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1,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각 기체 입자의 부피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기체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5.12 이거에 대한 것도 보시면은 기체의 부분합은 기체의 몰수에 의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15 여기에 보시면은 휴대용 호흡기에는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헬륨과 산소 혼합기체가 사용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뭐 궁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단순히 산소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헬륨과 산소를 함께 넣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25도씨 1기압에서 46리터의 헬륨과 12리터의 O2를 부피 5리터 탱크에 주입하였다. 생각보다 산소 기체가 적네요. 25도씨에서 탱크 안의 각 기체의 부분 압력과 전체 압력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부분 압력과 전체 압력 이거를 하려면은 부분 압력 이거는 결국 P 헬륨 그 다음에 P O2 이거에 대해서 각각 구해야 되는데, 자, 결국 구하려면은 P 헬륨은 전체 부피 분의 N 헬륨의 몰수 곱하기 RT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이고, 산소 기체 같은 경우엔 전체 부피분의 O2의 몰수 곱하기 RT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몰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헬륨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 이거를 각각 구하는 과정이 지금 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부분 압력을 이 pH, PO2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합친 것이 무엇이 되겠냐면은 전체 압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몰 분율, 카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 카이,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몰 분율이라는 것은 혼합물에서 전체 몰수에 대한 주어진 성분의 몰수의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카이1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전체 몰수분의 1번 물질의 첫 번째 물질의 몰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부분압력 법칙 이것과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카이1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압력 분의 이제 첫 번째 물질의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화학토에도 이 부분압력 법칙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뭐 교과서 같은 것을 보시면은 P1은 이제 카이1 곱하기 P 전체, 이런 식으로 식을 구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도를 할 때 이 식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카이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예제 5.16 이렇게 되는데, 자, 대기압이 전체 743토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죠, 전체. 자, 그런데 PO2 산소의 부분압력은 156토르래요. 자, 그러면 오토의 몰 분율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PO2는 오토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변화시키면 오토의 몰 분율은 전체 압력분의 산소 기체의 압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뭐 0.21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실제로 산소는 우리 이쪽에 대기상에서 21% 차지를 하는데 거의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17 질소의 몰 분율은 0.7808이다. 자, 대기압이 760토르일 때 공기 중에 질소 부분압력을 계산하라. 자, 그렇게 하면은 결국 식 PN2 이퀄 카이-N2 곱하기 전체 압력, 이렇게 하면은 0.7808 곱하기 7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분압력 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593토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언급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과서 221페이지에 화학 관련이 읽을 거리에 기체 분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터링 하는 이 투과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분자 필터를 제조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자이드와 나트륨 이거 해가지고 에어백 관련된 거 나오죠. 에어백 관련된 거, 이거는 뭐 지금은 과학 논술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 과학 논술이 좀 많이 칠 때 에어백 관련해 가지고 양적 관계, 그 다음 기체의 성질,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에어백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화학 문제로, 이제 논술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 5.13의 경우에는 지금 수상치환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수상치환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수상치환은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할 때 수상치환을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23페이지에 좀 나오는데, 이쪽에 증기압 내용도 나옵니다. 증기압 내용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거는 뭐 10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예제 5.18을 보시면 기체 수상치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체 염소산 포타슘 이것을 시험관에서 가열하면 자, 다음 반응에 따라 분해된다. 자, 전체 압력이 754토르이고 온도가 22도씨인 조건에서 생성된 산소를 수상치환하였다. 포집된 기체의 부피는 0.650리터이고 22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21토르이다. 포집된 기체에서 오토의 부분압과 분해된 KClO3 염소산 포타슘의 질량을 계산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전체 압력은 우리가 오토의 부분압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토의 부분압을 구하려면은 전체 압력은 오토의 압력 더하기 물의 증기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토의 증기압은 모르고 물의 증기압은 21토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합이 754토르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33토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해된 염소산 포타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뒤에 보시면은 생성된 오토의 몰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산소의 이제 부은 압력이 0.964 atm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P, V, T, R 이걸 통해 가지고 오토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오토의 몰수가 구해지면은 염소산 포타슘 이것과 지금 개수비가 2대3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1.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염소산 포타슘이 이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산소 기체가 이만큼 튀어나왔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질량으로 전환을 시키면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은 2.12g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차례차례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체의 분자운동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체의 분자운동론은 이제 화학에서 개개의 원자나 분자들 그러니까 미시적인 입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거시적인 개에서 관찰되는 거동의 원인이 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분자운동론의 가정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입자는 입자 사이의 거리에 비해 매우 작아서 입자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는 것이 기체의 압력의 원인이 된다. 자,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는 것이 압력의 원인이다. 자, 세 번째, 입자 간에 서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상호작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체 입자 집합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켈빈 온도에 정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자, 결국은 이게 이상기체의 성질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실제 기체에서 분자들은 한정된 부피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므로 실제로는 위의 가정엔 따르지 않는데 이상기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14에 A, B 그림이 나와 있는데 5.14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4가 잠시만요. 5.14가 이야기하는 바가 기체에 대한 성질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자운동론 가정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입자는 입자 사이 거리에 비해 매우 작아서 입자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액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가 없지만 이런 기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시할 수가 있다. 분자간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체의 분자 운동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뭐 압력과 온도 관계,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 돌토니 부분 압력 법칙,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PV는 nRT 이걸로 요약했을 때 분자 운동론이 기체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먼저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일의 법칙이 결국은 V와 P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는 N과 T가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일의 법칙을 설명했다면 분자 운동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부피가 감소하면 부피가 부피가 감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벽면을 이 각 입자들이 벽면을 훨씬 더 자주 때릴 거 아니에요. 벽면을 더 자주 충돌하니까 어떻게 된다? 압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분자 운동론의 가정 2번 이걸 보시면은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는 것이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는 것이 기체에 의한 압력의 원인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가 되면은 벽면을 더 자주 때리게 되어 가지고 벽면을 더 자주 때린다는 것은 결국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압력과 온도 이상기체 방정식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압력이 더 세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분자 운동론에서는 온도가 증가되면 기체 입자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뜨거우니까 막 온천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더 센 힘으로 더 자주 벽에 충돌한다. 이것은 더 자주 벽에 충돌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압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둘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상기체 방정식과 분자 운동론 두 개나 조금은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와 온도 샤를 법칙에 대해서는 N과 P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할 때는 N과 P가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분자 운동론에서는 기체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기체 분자의 속도가 증가하며 벽에 자주 그리고 더 센 힘으로 충돌한다. 근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이게 결국 벽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센 힘으로 충돌한다. 이거는 압력이 커진다는 뜻이죠. 압력이 커진다는 뜻인데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부피를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부피를 증가시켜줘 버리면 두드리는 그 용기 내부에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체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그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되겠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몰수가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 운동론에서는 뭐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기체 입자의 수의 증가는 압력을 증가한다. 기체 입자의 수는 당연한 얘기죠. 입자 수가 증가하면은 압력을 증가한다. 왜? 충돌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충돌수가 많아진다. 이것이 압력을 증가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처음 압력으로 되려면 압력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부피가 증가되어야 한다. 자, 그것이 입자수의 증가가 부피 증가와 이제 연계되는 분자 운동론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자, 이거에 대한 것도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상기체 법칙의 유도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229페이지에 나오는데 229페이지에 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부록 2의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뭐 속도, 운동량, 힘, 압력 정의를 이상기체 입자의 집합체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압력에 대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식이 어떻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여기에 제가 지금 일단 유도를 좀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정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체 분자 한 개가 일단 X축 방향으로 운동한다. 분자 한 개가 X축 방향으로, 실제로는 X, Y, Z축 3축 방향으로 모두 다 움직이겠죠. 자, 근데 일단 한 개가 X축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 이것만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벽에 부딪히고 반사될 때 벽에 힘을 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체 분자 운동론 2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벽에 힘을 가하는 것, 이 힘을 가하는 것의 평균은 이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아까 기체 분자 한 개가 X축 방향으로 운동한다 했는데, 이 기체 분자 입자 하나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X축 속도, X축 방향으로 운동할 때의 속도를 ux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의 운동량에 대해서 보면은 충돌 전에는 mux 해가지고 될 것이고, 충돌 후에는 도로 돌아오니까 마이너스 mu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이 변화량,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mux 나중 것분의 처음 거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 것분의 처음 거, 충돌 후 빼기 충돌 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mux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벽이 받은 충격량은 2mu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 빈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돌 빈도,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한 입자가 한쪽 벽과 충돌하는 시간 간격,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물론 뭐 방향성이 담보돼야 되긴 하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될 것이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충돌하고 이게 한 변이 L인 뭐 이 육면체 여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X축으로만 움직인다 했으니까, 이쪽에 있던 입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꽝 부딪히고 도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만큼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L이 되겠죠. 이 변 하나가 L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 기체 분자 입자가 운동하는 X축 방향으로 운동하는 속도, 이것을 ux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 ux분의 2L 이렇게 하면은 충돌하는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때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 이걸 하면은 식으로 나타내면 2L분의 u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L분의 ux.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입자 한 개가 단위 시간당 벽에 주는 평균 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평균 힘. 이거는 지금 F를 의미합니다. F, 평균 힘. 자, 평균 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결국 충격량에다가 이 충돌 횟수, 이거를 해주면은, 서로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량에다가, 벽이 받는 충격량에다가 충격량 곱하기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 단위 시간당. 그러면 이게 벽에 주는 평균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산하면 이 약분이 되고 L분의 MU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때 입자수가 n개일 때 각각의 속도는 UX1, UX2, 뭐 UXN 이런 식으로 모두 다를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속도에 대한 평균 제곱 속도, 이거는 부록 2번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평균 제곱 속도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n개만큼의 입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한 개의 질량 그리고 ux 제곱 평균 제곱 속도를 우리가 ux 제곱의 바 해가지고 평균 제곱 속도 이렇게 지금 벽에 주는 평균 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압력 P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P는 우리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P는 A분의 F 이렇게 될 것이고 A분의 F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것을 F에 대한 것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위에서 식이 F는 이렇게 식이 되죠. A는 면적이니까 L의 제곱하면은 면적이 되는 것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L이 L 곱하기 L 제곱하면은 이게 토탈 L 세제곱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입자가 존재하는 곳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러면 V분의 N, M, UX 제곱의 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3차원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U 제곱 바는 UX 제곱 바 더하기 UI 제곱 바 더하기 UZ 제곱 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이걸 싹 다 뭐 3UX 제곱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것을 UX 제곱의 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략화를 시킬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분자의 개수 n개, 이 n개를 우리가 어떻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인데 잠시만요. 분자 개수가 이제 n개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렇게 곱해가지고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식을 우리가 구하면은 여기에 이 3분의 1 V 그 다음에 n 곱하기 na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하나의 질량 그 다음에 속도 평균 제곱 속도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2분의 1 mu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려고 2분의 1을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자동으로 2가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이 똑같은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이 우리 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식이죠.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준 식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운동에너지, 기체 입자 1몰에 대한 평균 운동에너지는 1몰의 입자수 곱하기 각 입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평균 운동에너지는 NA 곱하기 2분의 1 mu 제곱의 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주어진 식을 변형을 시키면은 이만큼에 대한 것이 무엇이 된다?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죠. 식을 바꾸게 되고, 자,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한다면 한쪽에 다 몰면은 n분의 pv는 3분의 2 곱하기 평균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분자 운동론 4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분자 운동론 4번째 가정이 무엇이었냐면은 기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켈빈 온도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n분의 pv 이거는 결국 뭐예요? 뭡니까? RT죠, RT. 이렇게 하면은 결국 뭐예요?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상기체의 법칙과 분자 운동론 예측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온도의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n분의 pv는 3분의 2 뭐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이것이 RT랑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뭐 켈빈 온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됩니다. 제곱 평균 속도는 제가 지금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를 특별한 종류의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식이 뭐 실제 일반화학에서는 좀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제곱 평균 속도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균 자유행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이거까지는 제가 뭐 더 이상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설명은 23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평균 자유행로와 연관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